자, 아무거나 리뷰하는 남자 대리만족 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루키차 아반떼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ll about humanity.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반떼 CN7 풀옵션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정확하게는 풀옵션은 아니고 위에 썬루프만 빠졌습니다. 그 외에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옵션을 추가해서 썬루프 빼고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대에서 이제 루키들을 위한 차 아반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아반떼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예전에는 현대차 3대장이 있었어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나타는 조금 명성이 많이 죽었고 아반떼는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졸업하면 이 구화방이라고 하죠. 아반떼 하나 사가지고 좀 끌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루키차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조금 애매해요. 이 풀옵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92만 원에 플러스로 이제 금액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만 해도 거의 2,400만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금액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게, 왜 아반떼를 풀옵션을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소나타 깡통만 해도 2,400이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차량 가격만 보면 안 되는 게, 이제 소나타 살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옵션 또 추가해야죠. 그리고 CC 커지죠. 그럼 보험료 비싸지고 세금 비싸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량 유지비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량 유지비를 좀 줄이고 아반떼를 그냥 풀옵션으로 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봐도 한 20%는 풀옵션 차량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액 따라 가면 사실 이제 소나타에서 조금 더 보태면 그랜저, 뭐 조금 더 보태면 제네시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신 것 같고, 이 차 앞쪽을 먼저 보시면, 자, 이게 차량의 앞쪽 모습인데 이 그릴이 더 커졌습니다. 이 과거의 아반떼들 보면 그릴이 작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량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7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그릴을 더 키움으로써 뭔가 실제 차폭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릴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전 모델은 삼각대라 그래가지고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릴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넓게 나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단조롭게 그냥 일자로 파놓은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파놔서 뭔가 이 유광으로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릴 다음으로 조금 재밌는 게, 이게 현대 마크가 엄청 우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현대인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그릴 다음에는 이제 헤드램프 부분을 봐야 되는데, 풀옵션 차량이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모던 모델하고 어떤 게 다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램프들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이 램프들이 지금 3개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모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박혔고, 이 최상위 모델부터 이제 LED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헤드램프는 그냥 요즘 나오는 차량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얄쌍하게 빠진 것 같고요. 뭐 사실은 금액을 비교하면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A7 이런 차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차기 때문에 금액 고려했을 때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아반떼 중에는 가장 조금 디자인에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옆부분은 일단 타이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추가하기 전에는 15인치 휠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추가해서 17인치 휠이 있고, 그리고 휠 크기뿐만 아니라 이 휠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15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뭔가 그냥 뭐 구려요, 사실. 예, 그 휠이 굉장히 구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그 15인치 휠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사실은 뭐 다른 것들이 삐까번쩍 하더라도 휠이 조금 안 이쁘면 차 자체가 조금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튜닝할 때 1번으로 선택하는 게 휠만큼 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휠을 보면 딱 단조롭지만은 않고, 그래도 좀 뭔가 프리미엄 아반떼라는 느낌이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휠 크기도 중요한데, 이게 휠이 커지게 되면 사실 그냥 뭐 간지가 나는 게 끝이 아니라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부드럽게 돌 수 있습니다. 이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돌려야 돼요. 근데 얘는 그나마 이제 15인치에 비해서는 17인치는 조금 더 코너링이 무난하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 쭉 가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차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 옛날 아반떼들은 이제 둥글둥글하게 갔었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각이 지거든요. 예. 요 각이 보이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줘서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 빠져나와서 뒤쪽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고, 자, 이제 뒷모습 한번 볼까요? 자,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뒤에 뒷장구처럼 얘가 튀어나왔어.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제가 현대차가 그랜저부터 좀 이런 디자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뭔가 미래 지향적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막 좀 튀어나온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아닌데, 그래도 얘 위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쿠페 라인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차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라이트를 보시면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현대차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제차들은 이제 이 디자인을 많이 썼는데 램프를 그냥 이어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후방에 있는 램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체감 있게 쭉 이어줍니다. 이 그랜저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요즘 차에 맞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열잖아요. 이 손을 넣어서 열면은 이게 손이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자,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조금 더 편하게 그래도 트렁크를 열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좀 짐이 많은데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를 요즘은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쿠페 라인으로 빼기 때문에 이게 패스트팩 형식도 아니고 그냥 일반 트렁크이기 때문에 트렁크 입구는 좁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입구는 좁지만 안쪽 공간까지 하면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한 트렁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형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을 보면 저는 참 이제 이 국산차도 되게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디스플레이 창이 다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도 되나? 터치는 안 되네. 디스플레이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계기판이랑 뭐 여기 완전히 화면이 이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통짜로 그냥 이렇게 사출을 해놨기 때문에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 이 옆쪽을 봐도 LED 라인도 쭉 거놨는데 이게 한 번에 연결성을 주면 차가 훨씬 더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좀 재밌었던 점은 이 밑에 이게 손잡이가 있어. 이 조수석에 불편한 사람이 타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 차가 흔들리면 이쪽을 붙잡을 수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은.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입고 운전을 하면 이게 조수석에 앉아도 얘로는 안 가려지겠지? 지나친 해석이겠지? 자,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요즘은 이 동그란 기어봉을 안 쓰잖아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재밌는 게,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끼면 이렇게 컵홀더가 깊어져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더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국산차들이 외제차에 비해서 이 실내 편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해외에선 다 들어오는 차들도 실내 편의성 거의 우리나라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해외 차들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기어봉 때문에 안 보이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핸드폰을 넣게 되면 이제 무선 충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계기판을 먼저 볼 텐데, 계기판 중에 좀 재밌는 게 주행 모드가 있어요.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런 식으로 주행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에코 모드로 해서 에너지를 아낄 건지, 아니면 스포츠 모드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스마트로 에코와 뭐 스포츠 번갈아 가면서 자동으로 주행을 하게 될 건지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계기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역시 디지털로 표기가 되죠.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도 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차량 설정이 가능한데, 조금 재밌었던 건 이 밑에 있는 무드등이 이런 식으로 설정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조금 분위기에 맞게 내가 커스텀 할 수도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참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뭐 이쪽 대시보드 쪽이나 문 쪽 한번 보시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레탄으로 그냥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뒷좌석을 보시면 요즘 차량들이 이 쿠페 형태로 뒤쪽을 낮게 만들기 때문에 이 머리가 불편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리 한번 보시겠어요? 레그룸 공간이 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다리를 앞쪽으로 끌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자 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좀 가족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이 정도 뒷공간이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래된 차량이긴 하지만 2000cc 대 중형차들 중에 예를 들면 스포티지 R 구형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에어컨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근데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이렇게 에어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조작은 앞쪽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아반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물망 수납공간. 이것도 감성이야. 아반떼 감성. 그리고 아까 제가 뒤쪽에 트렁크 입구가 조금 좁아서 아쉽다는 얘기는 했는데, 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접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렁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길고 큰 짐을 적재할 때도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020년 풀체인지된 아반떼 CN7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를 짓고요. 제 생각에는 전 세대 모델이 워낙에 조금 뭐 삼각대다 해서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더 이뻐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차량을 선택해서 오래 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해도 크게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